그쵸. 요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가계대출 1900조다. 1900조 넘었다라는 게 3분기에. 그 중에 주담대가 1100조. 주담대는 모두 포함된다고요?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렇게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연동해서, 이거는 계속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건 정부하고 은행에 대한 싸움일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근데 그 얘기가 참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정부에서는 뭐예요? 은행한테 야 관리를 해.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정부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가계대출, 이 정부에서는 힘을 들이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가계대출을 줄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가계대출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정부보다 하나라도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을 막았어 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가계대출 올라간다 싶으면 뭐부터? 그 제일 많이 작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연동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누구에게? 은행권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은행권에서도 사실 보면 이게 만약에 상반기였다면 은행도 이렇게까지 수긍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상반기에 대출 총량제의 7, 80%는 다 소진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더 빨리 소진됐던 게 7, 8월 달에 엄청나게 집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소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총량제였을 때 남아있는 부분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그러면은 대출 조이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방법, 자격 조건도 좀 더 어려졌던 것들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제일 쉬운 거는 가상금리 올리는 거예요. 우대금리 내리는 거라고.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은행들도 돈을 빌릴 때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은행채를 낸다든지 예금을 받는다든지 대부분 은행채겠죠. 변동금리 기준은 뭐예요? 은행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년물 은행채잖아요. 5년물 은행채. 뭐 이런 것들, 그 코픽스 지수 같은 것들 보면은 그것들이 뭐예요? 자금 조달 지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금 조달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은 은행에 떨어지는데 뭐까지 은행에서 얘기했냐면 야, 예금 금리 낮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데 예금에 대한 이자도 떨어진대요. 근데 정부가 야, 너네들 대출 많이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올려요? 가상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예대마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데 왜 예금금리까지 떨구고 가상금리 올려서 예대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지? 은행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회 올렸대. 7월 이후. 근데 26회라는 게 하나의 은행에서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5대 은행에서 합쳐졌을 때 대개 보면 뭐 한두 번 올린 데도 있고 6번, 7번 올린 데도 있고 그렇게 합쳤을 때 26번 정도 올렸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기사 제목을 26회 올리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5대 은행이 합쳐서 26회 올렸어요. 그러면 덜 자극적이잖아요. 기자는 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겠지.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볼래요. 26개면 되게 열받지 않아요? 근데 5개 합쳐가지고 어떤 은행은 한두 번, 많은 은행은 6, 7번이야. 그러면 덜 화나잖아요. 그럼 이 기자 입장에서 그럼 화나는 게 클릭하기에는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열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농협 예대금리 차는 여기서도 봐요. 농협의 예대금리 차는 1%예요. 근데 이 5개 은행이 다 1%는 아니에요. 예대금리 마진들이. 뭐 어떤 거는 0.3도 있어요. 예대금리 차가. 어떤 거는 0.6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면 되게 자극적이죠. 1%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죠? 예대금리 1% 많은 것 같아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한 1% 높아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제일 높은 거 쓴 거잖아요. 그럼 찾아보시면 되죠. 그럼 보통 예대금리 차가 얼마나 되는데? 신한은행 8번, 하나은행 2번이에요. 이게 합쳐서 몇 번이라고요? 26번이고 이 중에 22회가 7, 8월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22회가. 그러면 뭐 할 때 빌렸다라는 거예요? 주택, 담보, 대출로 빌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번이 7, 8월에 집중돼 있다. 여기 보면 농협만 1.5잖아요. 예대마진이 예대마진. 다른 것들 보면 농협은 그전부터 1.0이었어요. 1.05인데 다른 거 보면 여기서부터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죠. 7월부터 올라가잖아요. 예대금리 차이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7, 8, 9.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중요한 게 지금에 있는 그 그래프의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지점의 그래프의 점인지 내려가는 지점의 그래프의 점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통계는 어디에 있는 건데 어디에 올라가는 선에 여기에 있는 건지 내려가는 거에 여기 똑같은 지점이라도 여기 있는 건지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어때요? 파란 거에서 빨간 거로 올라가는 지점에 있는 그 중간인지 빨간 거에서 파란 거로 올라가는 그 지점인지에 따라서 이게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한 거지 그 지점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모든 데이터는 다 그래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도예요. 각도. 얼마나 올라가는데 1,000원, 2,000원, 3,000원 올라가 1,000원, 만원, 100만 원 올라가 이거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각도가 급격해 그리고 오르는 선에 있어 이거는 장이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도가 완만한데 오르고 있어 이거는 그냥 평범한 장의 상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가 중요하면 추세와 각도예요. 방향과 각도, 방향 각도. 그래서 0.43 예대마진 0.43이 클까요? 작을까요? 예대마진이 1.5 클까요? 작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1.5 도둑 놓은 거 있잖아요. 때려잡으려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던 거야? 이거 보죠. 모든 은행들 한번 봐. 우리은행 0.44 9월 달에요. 전북은행 5.1인데요. 예대마진이. 여기까지가 대부분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긴 뭐 저 5대 은행에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토스뱅크 2점, 한국시티은행 2%, 광주은행 지역에 있는 광주은행, 전북은행도 1금융권인가 그때 예전에 공부했었죠. 얘네들 1금융권이에요. 지역의 은행들은. 근데 농협은 단위농협은 1금융권이에요? 아니에요. 2금융권이에요. 그쵸? 중앙회만 1금융권이 중앙회만 농협 중앙회만 새마을금고 이런 다 상호금융은 대부분 다 2금융권 뭐 이런 데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국민은행까지 여기 농협 여기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근데 이 아래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그래서 기준점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봤을 때 우리은행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한 점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9월 한 점으로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우리은행이 어떻게 했는데 7월 보세요. 0.15 했어요. 이때 왜 예대마진 이렇게까지 낮으면 이거는 진짜 환상적인 거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혼합형 주기형 말씀드렸죠. 혼합형 주기형. 그렇죠. 혼합형이에요, 주기형이에요. 지금 7, 8월 때 막 밀었던 게 은행에서. 헷갈리시죠? 혼합형은 뭐라고요? 혼합형은 고정 5년. 그 다음에 변동. 이게 가는 게 혼합형이고 대부분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5년 주기. 근데 5년 주기는 뭐예요? 고정 5년. 다시 그때에 가서 고정 5년. 이게 주경이야.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밀었던 게 이거라고요. 이때 마진이 0.15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죠. 0.15 마진 걷고 이거 하는 거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예상한다고요? 어쨌든 혼합형에는 거의 고정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앞으로의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예대마진 0.15지만 점점점 예대마진 벌어질 거. 이거를 예측해서 그때 그리고 정부도 뭐 요구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보자라는 거죠. 7, 8, 9 어때요? 예대마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추대대로 보면 여기도 봐 0.85, 1.1 여기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들 은행이. 그러면 이 5대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춰서 예대마진들을 더 결과적으로 늘려놨구나. 그래서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5대 은행의 실적들에 대해서 엄청난 실적들이라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분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둔촌중공 27일부터 뭐 입주하는데 둔촌중공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몇 조 단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어쨌든 간에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이 엄청나게 풀린단 말이에요. 수조 원이 풀리는 건데 이렇게 잠궈놓고 있으면 거기 올림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장사하려는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수조 원의 규모의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올해는 그렇다 치고 거기 11월 27일부터 내년도 장사 안 하고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된 장사하려면 시장 구조를 조금은 이제 좋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이익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지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여태까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막는 거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거 빌려줄 돈 그거
저장해 두려고 안 빌려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부에서 믿고 있는 물량이거든요. 역대 최고의 물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어그러지거나 잔금 대출이 어그러져도 안 된다고 쳐봐요. 그 정부도 난감할걸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 12,000세대의 물량이. 그러니까 그쪽 비용 때문에 이렇게 잠그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신빙성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전망,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전망들이 교차하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사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빚을 더 낼 수 있고, 덜 낼 수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을 못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근데 내년에 상반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관치금융이라고 하더라도 이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다. 왜 막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집을 선택하고 사는 거잖아요. 실수요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결혼한 세대, 또는 아이 때문에 학군지를 옮겨야 되는 세대, 또는 20년, 30년 낡은 데 살아가지고 나는 좀 더 좋은 집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완전 실수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요들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수요가 막으면 이 원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치권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권으로 간다는 건 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실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